자, 여러분, 바이오 최강국 하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미국을 생각하실 거예요.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회사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공식이 지금 이 순간에 막 깨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이오 패권이라는 게 소리 소문도 없이 전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진짜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모든 신약 후보들, 그러니까 미래의 약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에이, 중국이 설마 신약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숫자가 던지는 의미가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 10개 중에 3개가 이제는 중국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존재감도 없었던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젠 글로벌 신약 시장의 완전한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중국이 좀 성장했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바이오 세계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 말고요. 진짜 팩트, 명확한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가능했는지 그 답이 바로 이 숫자들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수직 상승, 아니 거의 로켓 발사 수준이죠. 10년 전에 고작 6%였어요, 6%. 근데 지금은요?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바이오는 역시 미국이지 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진짜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바로 우리 코앞까지 쫓아온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그냥 개발 중인 약 후보만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이제 시장에 팔아도 됩니다 하고 허가받은 신약 숫자를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59개, 미국이 29개입니다. 거의 2배가 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양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신약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퀄리티랑 스피드 면에서도 미국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표가 어쩌면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일 겁니다. 옛날에 맨날 카피캣, 짝퉁 소리 듣던 그 중국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이제는 자기들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파는데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총액은 우리나라의 10배고요. 계약 한 건당 평균 액수가 거의 1조 원에 가까워요. 1조 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명품 짝퉁 만들던 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줄을 서서 그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 딱 그런 그림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괴물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 바이오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2개의 엔진, 일종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AI입니다. 요즘 신약 개발은요,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랑 AI 싸움이에요. 예전처럼 연구원 수백 명이 몇 년 동안 실험실에만 붙어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AI 슈퍼컴퓨터가 알아서 단백질 구조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자, 이 물질이 효과 좋을 것 같아 하고 콕 집어주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 AI 신약 개발 관련 논문 숫자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는데 중국이 그 바뀐 룰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논문만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마인드랭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AI가 이거 약이 될 것 같아 하고 콕 집어준 물질이 지금 벌써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임상 3상이면 거의 약으로 출시되기 바로 직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진짜 돈이 되는 신약, 즉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밀병기, 이건 바로 정부입니다. 국가가 그냥 작정하고 밀어주는 거죠. 중국 정부가 헬시차이나 2030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바이오 기업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초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거예요. 보통 신약 허가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혁신 신약이다 싶으면 단 30일 만에 오케이, 임상시험 해봐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요. 더 대단한 건 회사가 아직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도 기술력만 좋으면 상장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환경인데 기업들이 미친 듯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우리 K바이오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불편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중국한테 제발 그 좋은 기술 좀 우리한테 파세요 하면서 돈다발을 싸들고 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배우던 학생이 스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스승을 가르치게 된 셈이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센트리온, HLB 같은 곳들이요. 이 회사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손잡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바로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의 좋은 기술을 먼저 찜하려고 기술을 사오는 계약을 맺고 아예 같이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요. 이게 뭐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고 더 크게 도락하려면 이게 가장 똑똑하고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거대한 변화, 그 끝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싸서가 아니에요. 이게 세계 최고 기술이니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중국 약을 선택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중국 바이오. 우리 K바이오에게 이건 과연 우리를 무너뜨릴 거대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까요? 앞으로 우리 K바이오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